서울중앙병원 12층 특실병동 오후 2시경에 고요한 복도에 간호사 정윤서의 발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하얀 간호복 차림의 윤서는 손에 든 환자 차트를 내려다보며 걸음을 멈춥니다. 차트에는 오창우 68세,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죠.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병실 문고리를 돌립니다. 병실 안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오창우는 수술 후 회복 중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네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혈압 측정기를 준비하고 차트를 정리하며 침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합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고 정확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다릅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오창우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점차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옆에 서 있는 윤서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간호사님, 처음 뵙는 분이시군요. 오창우의 목소리는 수술 후라 그런지 약간 쉬어 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정윤서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 이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합니다. 오창우 역시 윤서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감지하죠. 윤서는 침묵 속에서 환자의 맥박을 재고 링거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고 능숙하지만 오창우와의 신체 접촉이 있을 때마다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불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오창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윤서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부장실에서 윤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간호 부장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윤서 씨, 오창우 회장님의 전담 간호사로 배정됩니다. 병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에요.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부장님, 다른 간호사는 안 될까요? 저는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회장님 측에서도 당신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좋으셨나 봅니다. 윤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인상이 좋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윤서는 오창우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려 노력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윤서가 혈압계를 준비하며 묻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소. 간호사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창우가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윤서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윤서는 대답 대신 조용히 혈압을 재기 시작합니다. 커프가 팔에 감기는 동안 오창우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전문적인 간호사의 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오창우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죽과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그가 식사할 수 있도록 침대를 조정해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로봇처럼 기계적입니다. 간호사님, 함께 식사하시지 않겠소? 오창우가 제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드시는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윤서의 대답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죠.
오창우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윤서를 의식했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펴는 모습들이 그의 시선을 끕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자 윤서는 오창우의 약을 준비했어요. 여러 개의 알약들을 작은 컵에 담고 물과 함께 건네주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치게 되죠. 윤서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창우 역시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오창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는 오창우의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남자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오창우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을 겁니다. 간호사님,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병실을 나섭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윤서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오창우를 마주한 이후로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겨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바로 윤서의 아버지 정기수입니다. 아빠, 윤서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윤서는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버지는 대성그룹 산하의 한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윤서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죠. 우리 윤서가 커서 의사가 되면 아빠가 첫 번째 환자가 되어줄게.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12월 15일 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들을 대피시키느라 마지막에 빠져나오려다 쓰러졌죠. 윤서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순간들, 의료진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모습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조 요청이 제때 들어왔다면 윤서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장 측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본사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구조가 어처구니 없이 더디게 시작되었죠. 만약 그때 즉시 구조만 했더라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 거야. 윤서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다시 끓어오릅니다. 어린 윤서는 장례식장에서 오창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온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고 있었죠.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윤서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우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윤서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윤서는 그 이후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간호사가 된 것도 이 병원에 취직한 것도 모두 언젠가 오창우를 만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윤서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윤서는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새벽 2시 윤서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오창우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복수심과 의무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윤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녀는 오창우 앞에서 감정을 숨기고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병원 특실 병동, 오후 3시, 윤서는 오창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오창우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윤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갑니다. 오창우가 잠든 사이 윤서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에는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원수로만 보이죠. 갑자기 윤서의 상상 속에서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약품 카트로 향합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투명한 앰플을 집어들고 주사기에 그 내용물을 천천히 빨아들입니다. 독이 든 주사기를 든 채로 오창우에게 다가가죠. 이제 끝이야.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야. 윤서는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윤서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창우가 천천히 깨어납니다. 간호사님, 거기 계셨군요. 네, 회장님, 좀 주무셨습니까?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었소. 오창우가 몸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누군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군요. 윤서의 심장이 순간 빨라집니다. 설마 그가 자신의 감정을 눈치챈 걸까요? 꿈은 그런 거죠. 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창우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간호사님, 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시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서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의 직감이 너무 정확해서 당황스럽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윤서의 상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오창우의 목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어. 상상 속의 윤서가 격렬하게 소리칩니다. 오창우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누구시오? 왜 저를?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윤서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죠. 간호사님? 오창우가 멍하니 있는 윤서를 부릅니다. 윤서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오후 5시, 윤서는 오창우의 저녁약을 준비합니다. 여러 알의 약을 작은 컵에 담으면서 또다시 상상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약 중 하나가 독이라면, 만약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면, 상상 속에서 윤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약컵을 오창우에게 건넵니다. 드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윤서는 평범하게 약을 건네며 말합니다.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이 되자 윤서는 오창우 곁에서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무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렬한 상상에 빠져듭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오창우 앞에 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정기수의 딸입니다. 20년 전 당신 공장에서 죽은 그 노동자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윤서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야. 윤서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수술 후 2주일째 되는 날, 오창우의 병실에 젊은 여성이 찾아옵니다. 28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오창우의 손녀인 오수진입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맙다. 이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정윤서 간호사님이야. 오창우가 윤서를 소개합니다. 수진은 윤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항상 간호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창우의 가족을 마주하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지는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사 얘기를 꺼냅니다. 할아버지, 요즘 옛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무슨 이상한 점? 오창우가 관심을 보입니다. 20년 전 화학공장 사고 관련 서류들을 보니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올린 긴급 보고서가 할아버지께까지 전달되지 않은 경우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윤서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오창우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네, 특히 12월 15일 사고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어요. 현장에서는 즉시 본사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중간 관리자가 그 보고서를 묵살했던 거예요. 윤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오창우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구조가 늦어진 거구나.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까? 수진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당시 하청업체 담당 부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보고를 지연시켰어요. 만약 제때 보고가 올라왔다면 전문 구조팀이 즉시 출동할 수 있었을 텐데 윤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진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 분은 딸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정기수라는 분이었는데 아직 어린 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윤서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시 장학금을 지원해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오창우가 깊은 후회의 표정을 보입니다. 내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 어린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서는 감정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합니다. 복도에서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원망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오창우가 진짜로 사고 소식을 몰랐다면, 정말로 중간 관리자가 보고를 은폐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건가? 윤서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혼란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윤서는 야간 근무를 서며 잠든 오창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으로부터 들은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20년간 품어온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죠. 윤서는 의자에 앉아 오창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끝낼 때가 온 건 아닐까? 윤서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갑자기 윤서의 상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상상 속에서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오창우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죠.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상상 속의 윤서가 중얼거립니다.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윤서는 베개를 집어듭니다. 천천히 오창우의 얼굴 위로 가져가죠. 그의 호흡을 막으려는 순간 오창우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누구요? 뭘 하려는 거요? 상상 속의 오창우가 놀라며 소리칩니다. 저는 정기수의 딸입니다. 20년 전 당신 공장에서 죽은 그 사람의 딸이에요. 상상 속의 윤서가 격렬하게 외칩니다. 오창우의 눈에 충격과 공포가 번집니다. 정기수, 그분의 딸이라고요? 맞아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어요. 상상 속의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오창우가 절망적으로 변명합니다. 변명은 집어치워요. 결국 당신 책임이에요. 상상 속의 윤서가 베개를 더 세게 누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윤서는 오창우의 눈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 눈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미안하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상상 속의 오창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 순간 윤서의 손이 멈춥니다. 복수를 완성하려던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상상 속에서도 윤서는 혼란에 빠집니다. 20년간 꿈꿔온 복수의 순간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슬플까요? 왜 오창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자신을 더욱 아프게 만들까요? 당신을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상 속의 윤서가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베개가 윤서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리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상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윤서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죠. 상상 속의 감정들이 현실의 그녀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오창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서는 깨닫습니다. 복수는 아버지를 되살릴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고 다시 간호사로서의 자세를 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수술 후 3주째가 되는 오후, 오창우의 상태는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죠. 윤서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오창우가 윤서에게 말을 건넵니다. 간호사님, 잠깐 앉으시지 않겠소? 윤서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오창우의 표정이 진지해 보입니다. 이 며칠 동안 수진이가 해준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봤소. 20년 전 그 사고 말이에요. 오창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윤서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걸까요? 그때 정기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나더군요. 어린 딸 하나를 남기고 떠나셨다니. 오창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납니다. 윤서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만 꾹 참고 있죠. 오창우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 더 꼼꼼히 현장을 챙겼다면, 보고 체계를 더 철저히 점검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윤서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봅니다. 간호사님, 혹시 그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오? 내가 찾아서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데. 오창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립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정기수의 딸입니다. 오창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죠. 정기수의 딸이라고요? 네. 20년 전 화학공장 사고로 돌아가신 정기수의 딸 정윤서입니다. 윤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갑니다. 오창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네, 저는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윤서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줄곧 회장님께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오창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도 나를 돌봐주셨다는 거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직접 보니까 그리고 수진 씨로부터 진실을 듣고 나니까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창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윤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내가 그 아이를,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윤서는 놀라서 오창우를 일으키려 합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무릎 꿇지 마세요. 아니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겠소.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창우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윤서도 눈물을 터뜨립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윤서는 큰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입니다. 오창우가 설립한 정기수 기념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어 간호학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이죠. 윤서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인 낡은 시계가 들어있죠. 20년 동안 그녀가 간직해온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서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은 윤서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봅니다. 오창우와의 진실한 대화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는 정기수 기념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오창우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윤서야, 잘 도착하거든 연락타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건강히 공부하고 돌아와라.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지난 20년을 생각해 봅니다.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용서와 희망의 빛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겠죠. 비행기에 탑승한 윤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아빠, 저 이제 미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떠오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윤서는 기내에서 받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죠. 아빠, 꿈속의 윤서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때, 나도 함께 있는 거야. 꿈에서 깬 윤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태평양 위의 아름다운 일출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죠.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다시 시작할게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윤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얀 구름 위로 희망을 향해 계속 날아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서 씨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같은 마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